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좀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는 이제 C탭에 관련된 거고요. 아마 발표한 게 한 4년 정도 지난 것 같아서 최근에 좀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2022년 펄머 하이퍼텐션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기존의 클래시피케이션이 거의 같이 반영이 됐지만 대체적으로 치료가 같은 방향들을 좀 그룹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다양한 컨디션과 관련된 이디오패틱 펄머 하이퍼텐션과 또 다양한 컨디션 그리고 랩트 하트 디지즈에 의한 펄머 하이퍼텐션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롱 디지즈에 의한 어, 펄머 하이퍼텐션이고요. 그 슬립 apnea에 대한 하이퍼텐션 용어가 하이포벤틸레이션 신드롬으로 좀 바꿨고요. 이제 그룹 4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펄머널 아터리 옵스트럭션에 의한 펄머널 하이퍼텐션. 그리고 이제 그룹 5가 아주 멀티팩토리얼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서의 펄머널 하이퍼텐션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인 심텀은 뭐 디스니아가 많고요. 보통은 이제 벤도니아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포워딩 했을 때 숨이 많이 차고, 퍼티그, 래피드 이그조션이 아주 특징적이고, 팔피테이션의 헤모프티시스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서사이즈 인듀스드 업도미널 디스텐션, 노지아 등이 주로 많이 호소하고 있고, 플루이드 리텐션에 의한 웨이트 게인이나 뭐 싱코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레어하지만 이제 환자들이 진행하게 되면 에그제셔널 체스트 페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펄머 아터리가 이제 일나지먼 되면서 이제 홀스니스도 생길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이런 펄머널 심텀들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프레셔의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톨릭 프레셔를 30까지를 정상으로 하고 민 아트리 프레셔를 20까지 정상으로 해서 펄머 하이퍼텐션 기준이 민 아트리 프레셔 20 이전에 25로 했었는데 20 이상을 펄머 하이퍼텐션으로 정의했고요. 바스큘러 레지스턴스도 2.0 우드 유닛 이하를 정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엑서사이즈 펄머 하이퍼텐전이라는 개념을 이제 또 추가해서 이 민 아트리얼 프레셔 카디오 아웃풋으로 나오는 이 슬롭이 이 엑서사이즈 때 뭐 시간당 리터당 3mm 머큐리 이상 증가할 경우를 엑서사이즈 펄머 하이퍼텐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펄머 바스큘러 리지스턴스는 뭐 다양한 하이폭시아나 하이퍼캡니아 그리고 이제 폴리사이테미아나 뭐 엠볼리제이션 이런 렁 컴프레션 등에 의해서 생길 수 있고요. 이제 PBR이 떨어질 때 이제 옥시전을 공급하거나 아데노신 그리고 여러 가지 약제들 이 공급되면 이제 펄머너리 바스큘러 리지스턴스가 떨어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펄머너리 엠볼릭 디지즈에 대한 이제 그 용어들도 약간씩 이제 조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전체를 포함한 이제 펄머 하이퍼텐션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전체를 포함한 용어를 이제 CTEPD 그래서 크로닉 스롬보 엠볼릭 펄머너리 디지즈 이렇게 전체적인 윤곽을 이렇게 잡고 보통은 이제 펄머 하이퍼텐션이 없는 경우를 CTED 크로닉 스롬보 엠볼릭 디지즈 그리고 이제 이 하이퍼텐션이 있는 경우를 CTEP 이렇게 해서 용어들이 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어큐트 펄모너리 엠볼리즘을 이제 어떻게 보면 어큐트 스롬보 엠볼리 펄모너리 디지즈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크로닉 스롬보 엠볼리 펄모너리 디지즈에 증상이 없거나 하이퍼텐전이 없는 그룹도 있지만 하이퍼텐전이 그룹이 있는 C탭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탭은 어쨌든 오르가나이즈한 스롬보 엠볼리 머티리얼이 바스큘라를 옵스트럭션 시키면서 리지스턴스를 올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나 이제 마이크로바스큘러 디스펑션까지 유발시키는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나트럴 프레셔를 이제 20 이상으로 다시 재정이 됐고 이제 바스큘러 리지스턴스도 2 이상으로 이제 우드 유닛 이상으로 이제 하고 당연히 이제 랩타 디지즈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웨치 프레셔를 15 이하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통 정의상으로는 이제 펄피전 신티그래프 우리가 렁 스캔에서 이런 이제 디펙트가 있어야 되고
이제 엔지오그램에서 확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3개월의 이펙티브 안티코아굴레이션이 유지되어야지 이제 서브 어큐트 부분을 익스클루전해서 펄머 엠볼리즘을 크로닉한 페이즈라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스템 환자의 프레셔에 따라서 서바이벌 굉장히 크게 차이 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치료하지 않는 시스템 환자는 굉장히 이제 나쁜 코스를 밟게 되겠습니다. 이 어큐 펄머 엠볼리즘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예전에 바뀌었었는데 이제 예전에 많이 썼던 프로보크드, 언프로보크드라는 단어들은 없어지고 이 환자들이 재발 위험이 적으냐, 인터미디엇이냐, 아니면 하이냐 이렇게 따라서 추후의 시클레에 따라서 환자를 분류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프로보크인 캔서에 의해서 프로보크 되어 있지만 캔서가 계속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발 위험이 계속 높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마치 예전에 언프로보크 환자들처럼 롱텀 안티코아귤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같은 이유들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스롬보 엠볼리즘을 많이 일으키는 이유들이 있는 디지즈들을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이제 분류해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들 우리가 알고 있는 헤마톨로지 그리고 이제 메디컬 컨디션 중에서는 뭐 스프레넥토미 했다든지 인플라마토리 디지즈가 있다든지 말리그너시 하이포타이로이디즘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C탭의 리스크 팩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C탭은 펄모널 하이퍼텐전 중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모델리티를 이용해서 환자를 굉장히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디지즈 엔티티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이렇게 펄모널 하이퍼텐션 그룹 중에서도 따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레어하지만 환자의 치료에 반응이 좋기 때문에 그런 환자군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도 펄모 하이퍼텐전의 어떤 루틴한 이밸루에이션을 하면서도 이 C탭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C탭을 우선적으로 익스클루전해서 이런 치료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것을 레코멘데이션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당연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EKG 측정이라든지 뭐 에코카디오그래픽 이런 특징들을 베이스로 해서 C탭이 의심이 되면 펄퓨전 스캔과 이제 에코를 먼저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확실한 사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뭐 엑서사이즈나 스트레스 에코카디오그래프까지 이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C탭 전문 센터로 리퍼하면 거기서 이제 라이트 캣이랑 엔지오그램을 통해서 이 컨포머티브 트리트먼트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탭 환자 렁 퍼퓨전 스캔을 보시면 이제 마진이 굉장히 이레귤러하고 멀티플하게 이런 이제 퍼퓨전 디펙트가 있고요. 이렇게 벌룬 엔지오플라스티 하고 나서 이렇게 렁 퍼퓨전 스캔이 굉장히 아주 완전하진 않지만 이분하게 디스트리뷰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렁 퍼퓨전 스펙트 CT까지 해서 좀 더 이제 세분화해서 이제 어디 부위를 더 열어줘야 될지 이런 것도 이제 보고 있고요. 결국은 C탭은 이제 단지 프레시 스롬보스가 아니라 이제 거의 파이브로틱 체인지가 된 올가나이즈 스롬보스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스롬보스의 이런 옵스트럭션을 미케니컬리 리무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결국은 이제 서저리가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프록시말 디지는 엔더 아테레토미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디스탈에서는 벌룬 펄모널 엔지오플라스티가 진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바스큘러 패티에 대해서는 메디컬 테라피가 병행되어야지 환자의 치료를 이제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되겠고요. 뭐 이렇게 수술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레벨에 따라서 프록시말에서 디스탈까지 이렇게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컨디션이 수술방까지 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자의 모비디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술 후에는 파라미터가 굉장히 아주 호전되어서 수술 후에 환자만 잘 서바이벌 하게 되면 뭐 수술적으로도 거의 큐어러블한 그런 환자들이 많이 사실은 있습니다.
수술의 대상이 됐지만 이제 수술 받은 사람하고 수술을 리퓨즈한 사람들의 이런 모탈리티를 보면 53%대 83%, 5-year 서바이벌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으로 캔디데이트 되는 이건 이제 나이에 따라서 아주 컨시스턴트하게 다 그런 서바이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 이제 70대라 하더라도 환자가 가능하면 수술적인 캔디데이트 될 땐 수술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지 못하는 뭐 여러 가지 컨디션들을 이제 리트로스펙티브하게 리뷰를 해봤는데 스롬보 엠볼리 디지즈가 있다든지 뭐 액티브 캔서가 있다든지 이제 같이 하펠러나 메이저 서저리를 같이 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좀 더 수술을 하지 못하는 컨디션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어, 클롯이 이제 수술적으로 억세스빌리티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수술에서 가장 큰 장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술적으로 할 수 없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추가적인 치료가 이제 요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벌룬 펄모널 엔지오플라스티라는 것이 이제 도입이 됐고 최초로 2001년도에 이제 보통 퍼블리케이션이 되는데요. 이제 시술 후에도 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시술에 대한 그런 호응도가 좋지 않았었고요. 일본 그룹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오버컴하면서 아주 작은 벌룬으로 인저리를 최소한으로 하고 그리고 최대한 많은 혈관들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시술 방법들을 이제 전환하면서 이제 히로비 마츠바라라는 이제 이 권위자가 이제 뭐 수천 케이스를 하면서 이제 이런 경험들을 축적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가이드라인에 이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술자들의 처음 경험보다 가면 갈수록 더 시술의 경험이 쌓일수록 더 에피커시가 좋았고 또 이 환자들을 또 아이부스로 봐서 이제 혈관에 맞는 풍선들을 선택하고 이제 많은 숫자를 열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시술 방법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2B에 해당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가이드라인에서 CTEP이 이제 PA가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초이스가 되면 먼저 선택하고 수술적으로 인오퍼러블 하다고 판단되면 메디컬 테라피와 벌룬 펄모널 엔지오플라스티 클래스 1 B로 그래서 상승시켜서 이제 이 PA와 이제 BPA와 메디컬 테라피가 다 클래스 1B 치료의 그런 가이드라인에 올라와 왔고요. 이제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멀티 디스플레이 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수술 숫자라든지 벌룬 엔지오플라스티 숫자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그런 엑스퍼트 센터여야 된다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1C에서 1B로 이제 라이프롱하게 안티코아귤레이션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안티포스포리피드 안티바디 신드롬과 같은 이제 하이 리스크 환자들을 반드시 스크리닝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수술, 치료, 약물 치료, 그리고 롱텀 팔로우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가이드라인에 새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이제 처음에 치료를 하게 되면 수술적인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술적으로 잘 되면 환자를 팔로우하면 되지만 만약에 수술적으로 반응이 썩 좋지 않은 경우에는 본론 엔지오플라스티를 하고 다시 리이벨루션 시켜서 환자의 그런 리전이 호전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 치료 가이드라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룬 엔지오플라스티는 당연히 이제 이노퍼러블한 환자들한테도 사용되지만 이제 수술 후에 리커런트하게 그러니까 펄모널 엠볼리즘에 리커런트한 그런 심텀이 있거나 수술 후에도 여전히 잔여 펄모널 하이퍼텐션이 남아 있는 경우들이 다 이제 벌룬 펄모널 엔지오플라스티의 이제 캔디데이시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에서 처음 이제 리포트를 했었고요. 이 대체적으로 벌룬 엔지오플라스티 하고 나서 이제 민 아테리 프레셔 그리고 6 미니 워크 테스트 이제 바스큘라 리지스턴스에 다 이제 전반적으로 호전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카디악 인덱스는 보통은 크게 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엔다아테렉토미 후에도 벌룬 엔지오플라스티를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수술만 한 그룹하고 이제 하이브리드로 두 개를 같이 했던 그룹을 이제 적은 숫자지만 비교를 했는데 이제 이 벌룬 엔지오플라스티까지 한 경우가 최종적으로 좀 더 성적이 좋은 경향으로 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레지듀얼한 심텀이 있으면 이런 추가적인 치료들을 같이 동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환자들에서 최소한 한 2에서 3번 정도의 시술 세션이 있었고, 리퍼퓨전 인저들이 좀 있었지만, 이제 아주, 시그니피컨트한 컴플리케이션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메디칼 테라피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바조 다일레이터 성분의 약제들이 이제 일부 공인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티코아귤레이션이 제일 메인 이제 이 치료의 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오시 구아신 이제 구아닐 사이클레이스 스티뮬레이터고, 이제 NO에 대한 이제 이 구아닐 사이클레이스 리셉터의 센시티비티를 증가시켜서 결국 이제 펄머리 바스큘러 이지선스를 떨어뜨리는 기전으로 하고 있고요. 이 NEJM의 첫 번째 리포트되었던 체스트 1 트라이얼에서는 이제 16주의 환자에서 이런 이제 6 미니 워크 테스트랑 이제 펄머리 바스큘러 리지스턴스가 이제 호전된 것을 보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쭉 롱텀 팔로우 했을 때도 이런 약제를 쓴 그룹에서 잘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 약제가 이제 FDA 공인이 됐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격이 굉장히 비급여긴 하지만 이런 약제들을 이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이 이제 이 최근에 이제 벌룬 엔지오플라스티하고 리오슈구앗을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랜덤을 해가지고 약제를 사용한 그룹하고 이제 BPA를 한 그룹을 한 50명씩 컴패리슨을 했는데, 보시면 이제 벌룬 엔지오플라스티 한 그룹에서 이제 바스큘러 리지스턴스는 조금 더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재밌는 것이 이제 전처치한 약제로 전처치한 그룹에서 벌룬 엔지오플라스티 했을 때 이제 이런 이제 더 시리어스 애드밴스 이벤트가 좀 적었더라. 그래서 이 약제를 미리 사용하고 조금 이 펄머널 바스큘러 리지스턴스를 좀 떨어뜨린 다음에 이제 벌룬 엔지오플라스티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이제 레커멘데이션을 해서 이게 가이드라인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BPA를 하기 전에 메디컬 테라피를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요런 이제 팀 어프로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이 엔도텔린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메시텐탄도 이제 계속 클리니컬 트라이얼 진행되고 있고, 이 약제도 일부 바스큘러 리지스턴스 떨어뜨리는 효과와 이제 펑셔널 클래스를 올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가이드라인에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티코아귤레이션이 이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노악이 많이 이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안티코아귤레이션 할 것인가가 이제 아직 시탭에서는 확실하지가 않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와파린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엑스퍼트에서 레커멘데이션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트리플 마커 포지티브인 안티포스포리피드 신드롬에서는 이제 반드시 가이드라인상 비타K 안타고니스트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부 이제 레지스트리 데이터에서 보면은 블리딩 컴플리케이션은 이키보칼한데 VT 리커런스랑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노악에서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물론 블로키지가 훨씬 더 이제 토탈 블로키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하이 리스크 엠볼릭 디지즈 환자들, 리커런스가 높은 환자들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비타K 안타고니스트를 더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런 이제 다른 데이터에서도 역시 블리딩 이벤트는 높지만 블리딩 이벤트는 차이가 없지만 이제 스롬바 엠볼릭 이벤트는 노악에서 좀 더 높더라.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고, 이제 팀 어프로치를 하기 전후로 이런 서바이벌의 환자의 이제 그런 어, 여러 가지 처치에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도 이제 리포트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는 수술, 약물 치료, 이제 시술적인 치료들을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 CTL에서의 기본적인 어프로치입니다. 팔로우업은 보통 이제 레귤러하게 반드시 팔로우업을 하라고 되어 있고, 3에서 6개월에 한 번씩은 인베이시브 어세스먼트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치료의 타겟을 뭘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결국은 이제 펑셔널 클래스를 이제 최소한 2 이하로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헤모다이내믹하게 노멀라이제이션 되는 것, 그리고 이제 환자의 펑셔널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이제 호전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대체적으로 타겟으로 해서 레귤러 팔로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내용들인데, 이제 시술 전에는 보통 이런 기본적인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환자가 가능하면 뭐 보통은 6 미니 워크 테스트 하지만 가능하면은 CPX를 하는 것으로 레커멘데이션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펄모너리 펑션 테스트는 보통은 정상으로 나오지만 렁 디지즈를 익스클루전 하기 위해서 펄모너리 펑션 테스트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라이트 캣이 이제 환자의 뭐 웨지 프레셔나 여러 가지 바스큘러 리지스턴스를 보기 위해서 중요한 프로시저가 되겠습니다. 시술을 위해서는 AP 뷰와 이제 LAO 60도 뷰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플레인 엔지오그램을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고, 이제 시술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잘 안 보이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제 웹이나 링 라이크, 그리고 이제 서브 토탈, 토탈 오클루전, 이제 디퓨즈 타입, 그리고 이제 크로닉 토탈 오클루전 타입, 이런 리전의 여러 가지 다양한 타입들이 실제 존재하고요. 엔조 보시면은 이렇게 프록시말에 이제 이렇게 어, 아트리가 약간 익스펜전이 되고, 리니아하게 스롬보스가 이렇게 관찰이 되고, 디스탈 퍼퓨전이 이제 좋지 않는, 이제 와시아웃이 좋지 않는 이런 자세한 혈관 모양을 봤을 때 우리가 C탭의 아주 티피컬한 엔지오그램 모양이고요. 이럴 때 이제 요 프록시말에 벌루닝을 해주면 이 플로가 좋아지면서 비너스 리턴까지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부스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제 거미줄 같은 스롬보스를 터트려 주면은 바스큘라 이제 다이아메트가 증가되면서 환자의 펑셔널 클래스가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웹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터트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와이어링을 여러 번 해서 여기도 터트려 주고 다시 와이어를 뺐다가 넣어주면 이쪽도 터트려 주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다일레이션을 시켜줘서 이제 환자의 이제 바스큘라 이시스를 떨어뜨리는 것을 메커니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은 이렇게 벌룬 엔지오플라스티 하고 나면은 비너스 리턴이 확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파라미터로 해서 이제 시술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술에 대해서는 뭐 크게 더 말씀드릴 건 없고요. 이제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시술 한번 하기 전에 이렇게 D쉐입이 심했던 그런 환자들이 시술하고 나서 이제 굉장히 호전되고, 한 번 더 했을 땐 더 이제 혈관이 더 늘어나는, 그래서 RV 프레셔가 이렇게 정상화되는 이런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거의 한 5번 정도 했던 환자들이고요. 저희 간단하게 데이터만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엔지오그램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시간상 넘어가고요. 어, 최근에는 이제 이런 리포트도 있습니다. 브론키알 아터리 CTO를 뚫는데 브론키알 아터리를 조용을 해서 이 코라테랄 서큘레이션을 찾아가지고 이제 CTO 인터벤션 하는 이런 리포트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시술들이 시도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올해까지 저희가 이제 총 환자는 한 43명 정도, 이렇게 많지 않은 숫자지만 43명 정도를 시술을 했고, 총 세션은 한 130 세션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이상 한 환자들이 거의 50% 이상이었고요. 펑셔널 클래스는 전반적으로 이제 시술하고 나면 실제로 RV 프레셔 호전보다는 펑셔널 클래스가 보통 먼저 호전되는 것을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보다 몇 개 혈관이라도 열어주면 이제 펑셔널 클래스는 굉장히 호전되고, 6 미니 워크 테스트도 많이 호전되고요. 그리고 민 아테리얼 프레셔, 뭐 펄모너리 바스큘러 이지스도 이제 전반적으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RV 프레셔도 떨어지고 카디악 인덱스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 데이터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한 환자들에서 좀 더 이제 파라미터들이 좀 좋아지는 것들은 저희 결과로 볼 수 있고, 시술 이제 RV 프레셔도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 좀 더 많이 호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좀 데이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더 쌓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이제 컴플리케이션은 보통 이제 뭐 헤모티시스가 아주 심해가지고 이제 에크모 넣었던 케이스가 있었었고요. 그 외에는 뭐 심하게 헤모티시스가 한 3시간 정도 지속됐죠. 보통은 이제 수혈하고 이제 뭐 어,
비타K 안타고니스트 추고 나서는 보통은 이제 호전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서 요즘은 이제 시술적인 컴플리케이션은 거의 없이 이제 시술하고 예전에 다 이제 CCU로 갔었는데 요즘은 다 워드로 가서 관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 케이스만 보여드리면 이제 52세 남자 환자고요. EKG 이상에서 아주 티피컬하게 RV 오버로드 EKG를 보여주고 있고 보시면 이제 D 쉐입에 굉장히 이제 RV 딜라테이션 돼 있는 그런 환자였는데 어, 이, 이 렁퍼피전 스캔에서 아주 멀티플하게 디펙트가 관찰이 됐고 엔지오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이제 험하게 좁아져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시술을 했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합쳐서 이렇게 여러 군데 시술을 했고요. 사이즈도 벌룬 사이즈도 이제 혈관 사이즈에 따라서 2.0에서 3.5까지 이제 사용을 해서 넓혀줬고요. 또 민프레셔 많이 시술하고 감도 되고 팔로우 에코상에서도 RV 프레셔 93에서 44까지 떨어지면서 환자는 이제 거의 펑셔널리는 정상까지 돌아오는 이런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술 중에 뭐 심하게 피가 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그거에 따라서 뭐 코일 엠블리제이션 하거나 뭐 이제 리버설을 시키는 쪽으로 해서 매니지먼트를 하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피가 좀 많이 나는 것이 나쁜 사인이기보다는 약간 나면 펄피전이 되는 사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소량의 이제 헤모티시스는 보통은 시술 중단하지 않고 약간 관찰하다가 보통은 더 진행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TEP은 이제 펄마 하이퍼텐션 그룹에서는 결국은 이제 치료가 가능한 그룹이기 때문에 팀 어프로치로 서저리와 메디컬 테라피 그리고 이제 인터벤셔널 어프로치를 같이 시도를 해야 되고 빨리 진단을 해서 환자를 이제 펑셔널리 임프루브 시키는 그런 어, 이런 레어하지만 이제 좋은 치료의 캔디데이트이 되는 이런 환자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